그러면 격에는 정격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우선 여기 한번 보자고 또. 재관인수는, 재관인수라는 재성과 관성과 인성은 뭐로 나눈다? 편과 정으로. 이거는 편이라는 것은 음양이 동일한 것을 편이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잘 알겠지만 해자와 사오의 체와 용이 변화된 데서 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겸해서 논하는데 뭐냐면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팔객이라고 정했다. 그러니까 요 팔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했느냐? 정제, 편제, 정관, 정인, 편인, 정인, 식신, 상관. 이렇게 팔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적천수에서는 팔격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자평진정 같은 데서는 팔격을 어떻게 나눴을까? 격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격은 보통 이렇게 격을 나누고 있죠. 그죠? 이렇게 격을 나누는데 격이 나누어지면은 우리 자평에서는 역시 어떻게 조금은 다르다 하는 게 뭐냐면 자평에서는 정제, 편제를 합쳐서 뭐라고? 재성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관격, 편관격을 정관격이나 칠살격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인과 인수를 합쳐서 그냥 정인과 편인을 합쳐서 인수격이라고 했어요. 왜? 인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걸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도 재성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재성격으로 해서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은 식신격으로 봤어요. 상관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성격과 정관격, 칠살격, 그 다음에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이 됐어요. 8격밖에 안 나와. 6격, 6개, 격이 6개밖에 안 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의미를 부과시켰냐면은, 이제 자평진전 평주나 설하구 선생이 쓰는 글에서도 보면은 살상급인이라 해서, 살상급인, 이 양인이죠. 그러니까 살상급인과 식재관인 이렇게 나눠놨어요. 식재관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상급인, 살상급인이라고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거를 살상효인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효는 뭘 하냐면 효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인데 인수는 좋은데 인수로서 아주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도식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효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걸 살상효인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식재관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팔격이죠. 그죠? 칠살격, 상관격, 효신격, 양인격, 식신격, 재성격, 관성격, 인수격. 이렇게 해놓고 이걸 사흉신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사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핏 보면 양인격이나 급제격을 넣은 듯 만 듯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격을 온전하게 무슨 격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해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본으로 배울 때는 이렇게 팔격이다가
비경격 또는 근록격 또는 양격을 넣어서 십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수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원칙은 이걸 보고 십성에서 8격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자평에서 말하는 사흉과 사길신의 8격은 이것은 칠살격, 상관격, 나쁜 거 작용하는 거예요. 이는 급은 급제격도 될 수 있고 양인격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뺏어 먹는 거. 왜? 급탈한다. 효신은 식성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인이라고도 표현한다. 효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이죠. 이것도 급제 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식제 관인은 소위 음양으로 보면 식신 그대로고, 재성도 원래, 그래서 여기는 음양이 달라도 재성으로 본 거예요. 여기 재성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성도, 관성과 치유사는 분리를 했죠. 그죠? 정관격이 좋다. 이럴 때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 인수도 여기서는 정인격인데, 사실은 인수라도 정인인데도 아주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모다멸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어미가 자식에 너무 붙어서 간섭하고 그건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인수라도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분리를 했는데, 이거는 격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격으로서. 자, 그래서 요거는 참조를 해놓고, 그러면은 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격을 정하는가? 요런 게 이제 좀 이걸 흔히 이제 8격을 우리가 여기서 8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격을 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거는 거의 어디나 유사합니다. 자평에서도, 왜냐면 자평에서는 격국을 중시하니까. 처음에는 격을 어디에서 찾는다? 격을 찾는 것은 원령을 찾아야 돼. 무조건 첫 번째,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데서 격을 찾으려고 하면 실수를 하는 수가 많다. 일단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령을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원령의 투간 또는 투출한 것을 원령의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한 것을 그 다음에 살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여기대로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월지를 말합니다. 월지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미토에는 지장간이, 이게 지장간을 당연히 알고 해야겠지, 그죠? 정을기가 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한 것을 찾으려면은 그것은 기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월지의 힘을 받았으니까. 월지의 힘을 받았는 거, 이거 뭐냐면 정을기 중에서 요거 일간이 투출했다, 그죠? 그러면 일간이 월지에 어떻게 했다? 통권했다고 말을 해도, 그죠? 월령을, 일간 을목은 월령을 득했다, 그죠? 이거는 작기에 해당하지만 진술충미는 잡기에 해당하죠. 그럼 뭐 좀 예를 하나, 이걸 가지고 들었다면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임수가 있다. 이게 월지가 신금이라면, 신금 속에 기본적으로는 무인경에 이 지장간이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월령, 월지에서 월령을 득하는 것은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요거 봉기죠. 봉기고 이거는 중기죠. 중기가 여기 투출했죠, 그죠? 그러면은 중기를 득조했죠. 월지를 득해서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봉기가 투출했어요. 그래서 봉기가 투출하면 어느 것을 격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봉기. 정관격이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근데 여기 표현하는 방법도
봉기만 격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금수가 투출해서 사실은 봉기 경금을 가지고 있는 정관격인데 인수도 투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인 상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인 상생이라고 표현해도 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평에서는 지금 말한 것은 팔격, 적천수에서는 관인상생격, 월지 신금에서 사령을 득해서 경금과 임수가 투관해서 금생수, 수생목이 되니까 관인상생격이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적천수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격이 소위 팔격으로 말하면은 정제격, 편제격 이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격이 온전하고 좋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생해주거나 그 힘을 가지고 같이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식상격인데 아니면 식신격인데 식신 하나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사주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신만 있어. 사주가 강할 때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식신생재가 되면 좋겠죠, 그죠? 사주가 일간이나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서 식신이 강하고 소위 칠살이 강하다면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식상이 강하면서 칠살이 있다면 식신 재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을 적천수에서는 좋은 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정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격은 이렇게 정했어요. 팔격은 이렇게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식신격, 상관격이라고 팔격을 정했어.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적천수에서는 뭐다? 그 격에 따르는 강약까지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정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 자평진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은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월령에서, 그러니까 월지에서, 한마디로 격은 월지에 월령을 찾는다. 월령이 더 중요한 거는 월령이 예를 들어서 봉기사령. 그래서 이제 투관했는데, 투관한 것이 소위 이 월령에서 월지를 월령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우두머리니까. 월령에서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이 이게 7, 7, 16이잖아요. 소위 그 절기가 초기 절입일시에서부터 7일 이내에 태어나면 무토가 살행할 수 있죠. 또 14일 이내에 태어나면은 7일이 지나고 8일부터 14일 이내에 태어나면 임수가 살행할 수 있다. 그죠? 14일이 지나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금이 살행할 수 있다. 그걸 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기가 정말 살행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을 봉기 살행한 걸로 간주를 하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기에 살행했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임수에 살행했어요. 그러면 이 비록 신금이지만 신금이 살행한 것은 임수잖아요.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금이 소위 15일 이후에 경금 봉기가 살행했어요. 그러면 봉기가 살행했으면 이 금이죠, 그죠? 이 금은 무엇을 살행하느냐? 일간 경금이, 요게 기본이 되는데 경금이 수가 나와 있다면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거예요. 경금이 수를 생해주면 경금이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근데 임수가 살행해서 임수가 경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수가 중기에 살행했다면 임수가
진기죠. 그게 진가예요. 중기사령이면 임수가 떴잖아. 얘가 더 힘이 있다는 얘기야. 얘는 금의 생을 받는 임수라서 어떻겠어? 대단히 강하죠. 그죠? 수가 대단히 강한 거예요. 얘는. 그런데 신월에 경금이 투출했어. 투출했는데 봉기사령이 경금이에요. 봉기사령이 경금이면 수가 떴어요. 그러면은 경금이 더 신금의 록이잖아. 신금의 록이 떴으니까 임수보다 뭐가 더 강하다? 그렇죠. 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을경합을 하면 이게 금으로 바뀔 소지가 있는 거지. 그러나 요 수가 있으니까 이 을경합만 하는 거죠. 그죠? 일간은 웬만하면 합합격이 아닌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수를 생해 주니까 관인상생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평에서는 이렇게 많아요. 소위 정강격인데 정강격에 임수가 있는 거예요. 정강격에 임수가 있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관을 쓰려고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임수가 뭐 한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관격에서는 뭐가 용신이겠습니까? 임수. 그죠? 그래서 이게 관인상생이 된 거예요. 관인상생격이다 이래 해줄 거예요. 정관격에 인수가 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임수라면 이제 이게 이제 자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중기에 살인해서 임수가 올라왔다면 이 임수가 본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인수격의 경을 용신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야 된다는데 그 표현의 차이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평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평은 격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적천수에서는 억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억부까지 살펴야 되니까 이거는 관인상생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그래서 사령의 진가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살펴서 그 다음에 용신을 잡는다. 아까 말대로 신월의 경금이 됐다. 이거는 좀 약하니까 수를 써야겠다. 억부로, 그죠? 억부로 해서 수를 용신하니까 치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청탁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금생수 되고 하니까 탁하다 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무토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국수에 뿌리잖아. 안 좋은 거지. 그러면 탁해졌죠. 이게 아니면 금생수가 되잖아요. 금생수가 되고 여기 토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청할 것이고,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튼 월지에 그 지장간이 천간에 투관했어요. 근데 이게 신금인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평에서는 이러면 월지를 뭐라 한다? 자평에서는 월지를 격으로 삼는다 했잖아. 무조건 월지를 격으로 삼잖아. 그럼 월지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한다? 격이 없잖아요, 지금. 야, 이거는 격이 없어. 천간에 투관에 투출하지를 못했어. 투출하지를 못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뭘 한다? 일주에 희기를 살펴서 치용을 한다. 용신을 취한다. 일주에게 필요한 것을 용신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이 병화하고 있는데 병신, 그러니까 목생화, 화극금 한다.
목이 좀 약하다. 목이 약하다면 금국 관을 그거 하려고 하니까 여기 하나 있어주는 게 좋겠다. 또는 화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 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통건한 걸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힘이 없다. 그럼 목이 예를 들어서 뭐 금이다. 금이면 화, 병인,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알지?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이네. 갑신이 오네. 갑신, 병신. 이게 조금 더 센가? 그래서 이 통건하거나 한 것을 갑신, 을유, 통건한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을 일간을 도와주는 것,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용신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적천수에서는. 그러니까 격을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월지에서 정한다.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한 것을 가지고 한다. 그 중에서 또 월 사령은 무엇이 된 걸 보고 진간을 참되고 거짓된 걸 살핀다. 그 다음에 용신을 취하는데 용신을 취했을 때 이것이 청하냐 탁하냐 사주공국을 보고 또 살핀다. 용신을 취했는데 그걸 극하는 게 있으면 안 좋겠죠. 생하는 게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격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일주한테서 희기를 살펴서 용신을 정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면 격을 취하는 방법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정격은 그러면 적천수에서는 정격을 뭘로 잡아서 정격으로 했느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자편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격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격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야, 식격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자평에서 말하는 격도 있고, 적천수에서 말하는 격도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적천수 자평을 그래서 정격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적천수는 변격을 중심으로 했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적천수에서 말하는 정격은 야, 격이 좋으려면은 만약에 사주가 강하면 식신생재가 되고 이런 흘러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8개를 잡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격과 변격으로 나눠 놓고, 정격은 차례대로 한번 잡아보면은 소위 이게 기본적으로 정격이라면 생극 재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생극 재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강하면은 극해주거나 식상으로 설해주고, 그 다음에 약하면은 인수로 생해주고, 또는 강한 것을 설해주면서 관인상생이 되게 한다든지 살인상생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데서 여기서 정격을 거꾸로 또 팔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격의 팔격. 야, 정격의 팔격은 그럼 뭘까? 그래서 여기 해놓은 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관인상생. 많이 들어봤죠, 그죠? 관인격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뭐 있죠? 비슷한 게 관이 아니면 살인이겠지. 살인격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막 우리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보자고. 8개를. 다 아는 거예요. 식재, 그러니까 식재인데, 식신생재, 식신생재가 있을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식신생재도 이거는 강할 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보면, 4번째는 뭐를 하나 잡아볼까?
식신생제만 있는 게 아니고 상관생제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식신생제 했는데 제가 뭘 생하죠? 그렇죠. 재관격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래. 식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버려도 되지 않느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나 해놓냐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상관제살은 표시를 안 해놓고 이제 또 이거는 이래 놨어요. 상관 폐인 이거 아세요? 상관이 많으면 인수를 쓴다. 상관을 갖다가 딱 인수가 딱 잡아버린 거죠. 차고 있는 거죠. 비닐처럼 딱 끼어가지고 꼼짝마. 그래서 상관폐인격을 상관제살보다는 상관폐인으로 이렇게 쓰고도 있어요. 상관생제는 할 수 있고. 이게 대충 관인상생이 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관인격은. 관인격이나 살인격은 일간이 약할 때죠. 그죠? 일간이 약할 때죠. 그죠? 식신생제, 상관생제, 재생관, 제살도 있죠. 제살도 하는 것은, 관인격이라고 했고, 제살은 재생살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또 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재생관을 넣고 살인격은 넣고 제살도 들어갔네. 제살하고 이것도 사주가 강해야 가능하다. 그죠? 이것도 강해야 되고 상관폐인 이거는 사주가 약할 때 아닐까요? 상관 인수를 차고 앉아서 상관이 많아서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상관이 있어서 사주가 강한 사주인데도 상관이 있어서 인수가 상관을 제압해 주는 거. 왜 이게 이제 적천수 때는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느냐면은 관직에 나가야 되니까. 관직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상관폐인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격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굳이 전격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제 흔히 생국지 않은 오행의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나머지 이제 병격이라고 해놓은 데서 뭐 하느냐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아까 종세나 종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따라가는 거. 이 종세를 갖다가 종세를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병격으로 본 거예요. 다. 종하는 걸로는 제일 먼저 뭐 할 수 있는 게 이 무엇일까? 그냥 종제.
식상. 종식상도 되지. 그러니까 종식상을 갖다 뭐라 한다? 종아? 그죠? 그 다음에 종살. 종살. 왜냐면 관도 많으면 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종강. 종왕도 되겠다. 그죠? 근데 종강, 종왕으로 굳이 그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았고, 뭐, 종쇠, 종약도 해놨네? 종약이라고 하는데, 종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종약이라고 하든지, 이거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게, 적천수께 다 맞다라고 표지할 이유는 없지, 이런 거는. 그죠? 우리가 통변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거, 이 격국을 또는 원국을 분석하는 힘을 기르려고 이게 격이 뭐고 변격이 뭐고 전격이 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양기 성상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편고된 사주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도끼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도 다 소위 도끼격을 이제 또 양기성상도 양기상생 성상 도끼격을 여기서 말하면 일행 덕기격이라고도 하지, 그죠? 일행덕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머지 병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육을 서기격, 그 다음에 무슨 농막격, 그렇지. 하늘로 날아서 비천농마. 유금조향격. 임기용배. 임수가 용을 타는 거죠. 임진이 임기용배래요. 임기용배.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협록객이니 무슨 뭐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들 중에서 보면은 난대묘선에 나오는 그 무슨 뭐 이상한 것들, 나붐의 여러 법들 이런데 막 해놓은 그 이상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과거에 했던 데서는 난대묘선에 보면 좋은 글귀들이 많은데 막 그런데도 이상한 격들, 자평에서도 50몇 개가 30몇 개로 줄고 뭐 이렇게